문제가 이제 써서 공간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 풀기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 문제 6-2번 보시면요. 기본 문제 훨씬 쉽죠. 얘 같은 경우에는 밑을 맞춰라 라고 하는 유형이고요. 밑 맞추기 전에 여러분이 항상 진수 조건 x가 3보다 크다, x가 1보다 크다, 두 개가 중첩돼야 되니까 x가 3보다 큰 게 전제 조건이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로그 3의 x 빼기 3 그리고 얘가 3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밑에 있는 녀석은 분모로 나오게 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2분의 1 제곱해가지고 x 빼기 3이 루트 x 빼기 1보다 크다라는 것보다 이 2분을 양쪽에 곱해 주셔가지고 2가 다시 여기 올라가면은 로그 3의 x 빼기 3의 제곱이 크다. 로그 3의 x 빼기 1보다. 그럼 어떻게 돼?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냥 그대로 x 빼기 3의 제곱이 x 빼기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2차 부등식이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x 빼기 1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0보다 크다. 그러면 5하고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면 되니까 자, x가 2보다 작고 5보다 크다는데 우리가 바로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자, 이제 좀 없으니까 다시 크게 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2번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움 없었고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보시면 얘도 이제 밑에도 미지수가 있고요. 진수에도 미지수가 있고 그럼 제가 일단 얘가 간단하니까 내가 이렇게 3x 빼기 2가 0보다 크다. x는 3분의 2보다 크다. 이 상황에서 시작하면 된다고 했고요. 밑에도 x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x가 1이면 안 된다. 왜? 0보다 크다는 걸 여기서 만족하니까 굳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진다. 그러면은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등으로 쓰는 거냐면 x가 3분의 2에서 1 사이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요. 굳이 이렇게 안 쓴 이유는 어차피 최종되면 답이 바뀔 수 있으니까 안 쓰는 거고요. 자, 그럼 밑에 우리가 미지수가 있다. 아까처럼 나눠야 된다. 첫 번째 x가 1보다 클 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양쪽에 어쨌든 얘도 이렇게 x 취해주는 거고요. 얘도 이렇게 x 취해주는 겁니다. 그 얘는 이렇게 없어지면서 3x 빼기 2가 x제곱보다 크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x가 네? 무슨 x를 지? 네? 무슨 x를 지? 뭐 문제 있어요? 그 무슨 x를 지어주는 거? 무슨 x를 곱해주냐고요? 네. 아, 곱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로그 2가 있으면은 여기 똑같이 2를 이렇게 취해주면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아, 여기도 x를 이렇게 취해주면은 이렇게 x끼리 없어지고 여기 x 제곱이 된다는 거죠. 지수는 뭐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아래다가 x를 이렇게 취해준다. 그러니까 지수를 올리는 거. 예, 지수 올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줄게요. 이렇게 x 로그 x의 3-2가
x 제곱 이렇게 되니까요. x 로그 x 없어져서 3x 빼기 2가 x 제곱. 그건 x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니까 x가 1에서 2 사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x가 0에서 1 사이일 때. 자, 0에서 1 사이면은 언제 바뀌어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부등호가 반대로 되면은 3x 빼기 2가 x제곱보다 작다. 자, 얘는 x가 여기서 그랬지만 알겠지만 x가 1에서 x가 2보다 클 텐데요. 일단 x가 3분의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요 범위인데 그럼 x가 1에서 2보다 크고요. x가 2보다 크다고 했나? 마이너스 3x 플러스 x가 1보다 작고 x가 2보다 크다. yes. 2보다 1보다 작아. 근데 얘는 x가 0에서 1 사이니까 의미가 없죠. 0에서 1 사이니까. 그러니까 요거 하면 x가 1에서 2 사이일 때 이걸로 하면 어떻게 돼? x가 3분의 2에서 1 사이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같겠죠. 그래서 제가 엔간한 거는 뭐 하여튼 보강이라든지 아니면 정상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은 다 자세히 드리는데 그 책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하는 거라서 심지어 나도 강매당하는 시스템이라서 어떻게 해주려고 했어. 아 심지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와가지고 내가 책만 30권 지금 넘게 샀는데 내가 왜 샀어 니네들한테 주고 니네가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 약간 이상한 그렇잖아요. 내가 니네들한테 직접 돈 받는 거 이상하잖아. 심지어 니네가 이렇게 18,000원 이렇게 꾸이꾸이 갖고 와가지고 주머니에서 꺼내면 얘가 개인적으로 사는 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은 이거야. 다음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그래서 기본 문제 일단 한번 보고요. 그래서 과제 검사 같은 경우에 제가 보통 여러분 그 1일 테스트 볼 때 약간 돌면서 하고요. 자, 여러분이 요거 같은 경우에 뭔가 여태까지 배웠던 대로 뭔가 하려는데 잘 안 돼요. 로그 3 똑같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같은 거 두 번 곱했다 치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로그 같은 경우에는 치환하는 경우에 참고로 우리가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범위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그냥 로그 x를 치환해도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진수 조건이 있다라는 거 까먹으면 안 되고요. 그럼 얘가 되게 단순하게 t제곱 4t 이렇게 바뀌면서 내가 t제곱 마이너스 4t가 0보다 작다. t라는 녀석은 0에서 4 사이로 바뀌고 끝하고 가면 틀리게 되겠죠. 왜? 얘를 로그 3의 x라고 했으니까 내가 로그 3의 x가 0에서 4 사이입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돼? 로그가 있으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3을 밑으로 취해준다라고 써주시면은 얘가 1에서 x가 82 사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됐으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이 경우에는 지수의 로그가 있는 파트야. 이거는 특별한 경우 어떻게 돼? 지수의 로그가 있다. 그거 어떻게 돼? 양변에 로그를 취해준다. 자, 근데 로그는 밑이 중요하잖아요. 그 어디 맞춰? 바로 여기 있는 로그랑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이쪽에다가 로그 2의 x 로그 2x는 로그 2의 8 더하기 x. 자,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지수는 앞으로 나오면은 로그 2x 곱하기 로그 2x니까 로그 2의 x의 제곱. 얘는 어떻게 돼? 내가 로그 2의 x 제곱이라는 녀석은 이 로그 2의 x고요.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보통 치환 안 하는데 좀 이쁘게 보려고 치환 이렇게 딱 해보시면은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3, 1, 마이너스 t라는 게 3에서 마이너스 1이다. 선생님 이거 지수 안 해줬는데요. 보통 이 경우엔 특별히 안 해줘도 대부분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x가 0보다 크고 1이면 안 된다. 어차피 1 안 나오겠지만 정도는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요. 1이어도 얘는 돼요. 그러면은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1에서 3, 4 했으니까 x라는 녀석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에서 2에서 1제곱 8, 4이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뭐 무리는 안 할 거고 일단 6-4번, 6-5번, 6번, 7번, 8번 정도 하면은 진도가 끝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연습 문제도 6-한 아니 그쵸 5단은 남은 문제하고 6단은 6-9번까지 정도만 하고 진도가 안 급해졌어요. 이거 끝나면 바로 상함수의 정의가 나오네요. 그래서 상함수 정의까지 되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제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여러분이 최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게 혹시라도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이 여태까지 어떻게 질문 못하고 지나갔던 문제 있으면 다 풀어줄 테니까 뭐 그런 거 있으면 미리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벌써 그 시간이 왔군요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니 중학생이니까 학교 수업 시간 50분이죠 45분? 중학교 45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막 90분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 1, 2교시 한 번에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다른 어른들을 잘 못 봐서 대학생들도 3시간 수업 이렇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한 40분 되면 다들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 약간 안 되고 힘들고 피곤한 거 당연한 거고 애초에 9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 반까지 몇 시간이죠? 3시간은 대학교 수업도 아니고 만들어 놓은 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어떤 학원에서는 뭐 이건 그걸 약간 이렇게 포장해요. 엉덩이에 힘 이러면서 오래 앉아 있을수록 여러분이 어떻게 돼? 실력이 늘고 나중에
공부가 안 돼서 오래 앉아 있을수록 공부하는 능력이 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공부는 무조건 빡 집중해서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여기 네? 정규반 여기 5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0시, 11시 끝나잖아요. 아 정규반이 좀 구린데 일단 기본적으로 5시부터 5시 반 사이에 클리닉이고 5시 반부터 시작이 그러는데 그 누구도 5시 반에 시작하지 않아요. 5시에 시작해요. 10시 반에 끝나가지고. 그리고 모든 수업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9시 반에서 10시까지가 클린이라고 하는데 9시 반에 아무도 안 끝나요. 10시에 끝나요. 문제는 아무도 10시에 끝내지 않아요. 저 10시 반. 10시쯤 가면은 시험 보고 있어. 내가 볼 때 10시까지 쭉 수업하고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전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그리고 대표 되게 여기서 그 학생들 많이 끌고 있는 땡땡 선생님은 새벽 1시에도 보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 어떤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듣고서 내가 순진하게 일찍 끝내고 있었구나. 나도 할 거 많은데 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점점 여기 물들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뭐 학원마다 알겠지만 어떤 학원에서는 새벽 1시에 끝난 적도 있고 어떤 학원에서는 10시 반에 끝난 적도 있고 어떤 학원에서는 9시 55분에 끝낸 학원도 있는데 여기는 아마 차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있는 학원들은 어쩔 수 없이 일찍 보낼 수밖에 없는데 차가 없으니까 늦게까지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그분 그렇게 하시는구나. 1시에 보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신고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있던 저기 고속터미널에 있는 F학원 영재고센터에서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2시, 1시까지 남겨서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교육청에서 들이닥쳐가지고 한층 영업정지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신고했던 분이 이제 우리 아이는 일찍 왔는데 나머지 애들이 공부한다더라. 열받아서 안 되겠다라고 전화하신 거거든요. 그 학부모가 그냥 다니고 있는 학부모가 우리 애 왜 오늘 일찍 보냈냐 하면서 근데 그분은 저번에도 여기 다원 과학관 네. 신고당하지 않았어요? 몰라요. 과학과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다른 선생님들 만나요 너무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들 교무실에 거의 없고 나도 교무실에 없고 그 교무실에서도 딱히 그러니까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약간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팀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아래 강사들이 있고 그러면은 팀장이 이제 쫙 해서 회의하고 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그런 체계가 아니에요. 내가 있고 자꾸 저기 강남시에서 뭘 시켜요. 그럼 그거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토요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컨디션이 내가 진짜 토요일쯤 되면 거의 이렇게 떨어지는데 정확히는 이렇게 월요일부터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토요일 날 이제 원래 10시부터 뭐 1시까지 수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수업을 못 잡아줘 수업이 없으면은 그때 뭔가 막 문제를 풀라고 시키고 하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풀다가 잤어요. 그리고 깼더니 막 오가지고 선생님 막 뭐 풀어줘야 돼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서 빨리 풀어주세요. 얼마면 될까요? 30분이면 돼 하고서 또 이렇게 잤어요. 그리고서 또 와가지고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막 원장님 같죠. 원장이 아니라 본부장님이 화낸다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냈거든요. 바로 이제 본부장이 밤에 와가지고 밤에 카톡 와서 잠깐 봐요. 지금 뭐 하나요? 보강하는데요. 지금 내려갈까요? 보강 끝나고 오세요. 보강 끝나면 10시잖아요. 거기다가 보강도 제가 여기 와가지고 맡은 반이 지금 전부 다 부담임인데 한 반은 25명이고 한 반은 27명이거든요. 나머지 반은 10명? 12명? 그 보강 오면은 한 우리 친구한테 들어봤겠지만 20-30명씩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이거 왜 이렇게 안 풀었나요? 라고 보통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일 안 했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부터 나와야 되지만 저 같은 약간 사회 부정자들은 앉아가지고 피곤해서 하기 싫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러면 무슨 사정이 있었기 생각하는데 하기 싫었는데라고 하니까 약간 보는 눈이 미친 새끼인가? 약간 할 말을 약간 이거 그러니까 보통 막 화를 내야 되는데 할 말 있고 그래도 하셔야죠. 싫은데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주말까지 해오세요. 네. 거기서 어제 일어나가지고
말끔한 정신으로 문제를 보니까 되게 쉽네 이거 왜 못 풀었지 이러면서 쑥쑥쑥 30분 만에 풀고 쉬었거든요. 근데 진짜 피곤하면 여러분도 잘 보이던 게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언제나 잠을 잘 자두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중근,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여기서 실근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조건문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가르치는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데 두 실근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있고 없고가 조건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중근이라는 거는 근의 개수는 두 개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 하나로 보냐? 근의 값을 하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중근은 근이 두 개인데 근의 값이 하나야.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이 중등가정, 중3 1학기에 나오는 대수가정에서는 중근이 근이 하나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중근이라는 건 근이 두 개인데 근의 값이 하나일 때 우리가 중근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등 대수 과정에서는 우리가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근이 두 개고 판별식이 0이면 근이 하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애매하게 가르치긴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어차피 중3 1학기는 다 100점 맞으니까. 네? 그렇겠죠? 아 중3 2학기는 니네가 이제 고등학교 준비하고 얘네하고 대충 보냐고 박점 못 맞지만 중3 1학기는 대부분 잠깐만요. 아 여기 막 그렇게 심각한 학교는 없네요. 대청이 좀 어렵던가? 네?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 선행한 거에 비하면 중등 그렇게 근데 제가 이 동네에서 많이 풀어봤는데 어려워요. 여러분이 딴 동네 가서 중학교 시험지 보잖아? 이게 중학교 시험지였어 하는데 그게 원래 중학교 시험지고 여러분이 보는 게 이상한 시험지입니다. 진짜 그래요?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판비 썼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해가지고 사실 얘는 하나만 구하면 대부분 통과가 되는 이유가요. 왜냐면 값이 이렇게 2, 1 마이너스가 되면서 클 때는 로그 a가 2보다 크고 로그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그럼 a가 2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 a가 사실은 10의 제곱보다 큰 거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 a가 10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작은 건데 a라는 건 양수가 돼야 되니까 두 군데서 생기는 거야. 근데 중근 자 뭐가 한 거야 지금? 판별식 0보다 크다? 전혀 의미가 없네? 실근은요 0보다 크면 나타나야 되니까 이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게 실근을 가질 때도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 얘는요 어차피 이거 구했잖아. 그거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그럼 a가 10분의 1에서 100 사이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 판별식이 0보다 0이다 라고 쓰면은 요 값일 때 a가 10분의 1가 100일 때 이렇게 해서 구하면 세트로 구할 수가 있고요. 얘는 문제가 1번이 문제가 아니라 2번, 3번이 문제고
아 이거 0이야 0. A가 A보다 클 수는 없죠. 그래도 1월에 설날 있잖아요. 설날 끝나면 여러분 뭐 세뱃돈 받아가지고 그걸 아이패드 사고? 아니? 가끔 그 사세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저기 막 청담에서도 그 뭐라 그래 되게 잘 사는 사람만 가르쳐 줬다는 그런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여자애가 와가지고 선생님 이번에 할아버지한테 세뱃돈으로 올리브영 받았어요. 올리브영? 그게 뭔데요? 아, 그 올리브영 있잖아. 네. 올리브영에서 뭐 화장품 줬나 아니 올리브영이요. 설마 그렇게 써줘? 내한테 그 얘기 들었다고. 올리브영을 받았다. 근데 네. 판별식이 0 이상이면 나머지도 0 이상. 어? 여기서 판별식이 0 이상이면 0 이상. 얘가 실근. 그러면은 R을 아 얘도 붙여야죠. 요건 붙이면 안 되고 여기도 붙이고 요거만 안 붙이고 얘는 진수 조건이니까. 네? 건물을 받은 거예요? 뭐가 되는 거냐면 아니 올리브영 받은 거예요. 그죠? 올리브영 건물을 받은 거죠. 그 화장품 다요? 화장품은 모르겠죠. 하여튼 건물을 받았으니까. 근데 뭐 어차피 걔가 운영하겠어. 그냥 상징적인 의미죠. 건물을 증여받았다. 뭐. 생각보다 이제 뭐 어쨌든 강남 쪽에서 학원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는데 한 번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보통 수업 끝나고 애들 이렇게 발에다 주고 내려가서 잠깐 멍 때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페라리 뻘건 스포츠카가 우와 보면서 내 학생 앞에 이제 타니까 아빠 쪽팔려 죽겠어 이러는데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다 이게 평범하게 막 벤츠 끌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스포츠카 괜히 티내면서 우 이렇게 오거든. 거기다가 그 여러분 페라리는 저는 안 타봤지만 페라리니까 여러분 보통 타는 세단 여기쯤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고 이렇게 타면 되는데 페라리는 이쯤 있어가지고 이렇게 타야 되거든요. 안 운전석도 불편하고 어쨌든 그런 것도 봤고 갖고 싶죠 페라리. 구매차. 아 이거 그대로 써놔야 되나? 문제 그대로니까. 좀 예쁘게 쓰자. F의 선형의 모든 그림 인근. 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까 그러니까 음수라는 건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았던 그 상황이 기본적으로 주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근과 계수의 영이 겹쳐서 내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음수가 되면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 또한 음수가 되면 양수가 되면은 모든 근이 음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건 어떻게 돼요? 2 로그 2의 a가 되겠죠. 자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건 어떻게 돼요? 로그
A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아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0에서 A가 10의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A가 10의 제곱보다 크다. 근데 어차피 얘는 여기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조건일 때 얘는요 A가 얘는 A가 마이너스니까 10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끝인가? 끝이죠. 종합하면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제곱하고 A가 있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2제곱 사이다가 답이 돼야 되는데 등호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랑 공통부분 생기고 얘는 공통부분이 없고 얘는 어차피 여기 안쪽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크게 썼죠. 구해주시면 되고요. 삼 번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판별식이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려면 얘가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로 기결되니까 아까 우리가 구한 대로 하면은 로그 a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가 되니까 서서히 a가 10의 제곱에서 10의 마이너스 1제곱 사이다 이렇게 구하시면은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벌써 너무 지저분하네. 더 할 나위 없고요. 다 못 끝내도 괜찮습니다. 집에 가고 싶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요거 특강만 딱 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그 오늘 정말 그러니까 약간 내가 로또가 되거나 돈이 많다면은 하루에 딱 요만큼만이라는 거야. 3시간만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백수간치도 않고 뭔가 일한 보람도 있고 약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너무 안 하면은 여러분이 그 제가 쳐본 적은 없지만 주말에 진짜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나면은 되게 하루가 쓸모 없은 것 같고 내가 잉여갖고 그렇거든요. 근데 하루에 딱 3시간만 일하고 가면은 적당한 피로감, 그 적당한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 좀 하다가 거기다가 또 이제 놀았으니까 일 좀 해야지 하면서 뒷수습하고 문제 좀 풀고 내일 준비하고 자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 참고로 여러분이 어떻게 돼? 뭐 해서 나중에 의대 가면은 이것 정도는 싹 바를 정도로 한 10배쯤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행복한 삶은 아니에요. 언제나 여러분이 의사가 되면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산다.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 삼촌이었던 내 사촌 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때부터 샤넬백을 메고 BMW를 끌고 다녔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삼촌은 사람 이빨을 벌려가지고 이빨을 뽑으면서 어쨌든 여러분이 나중에 의사가 되봤자 행복한 건 여러분의 주변이. 물론 여러분도 그 뭐라 그래 돈 많이 버는 직종에 가면 행복합니다. 어떻게 돼? 그 돈 많을 때 좋은 점은 뭔가 막 되게 비싼 차를 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배달비 걱정 없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엽떡을 먹을 때 옵션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다면 항상 5만 원어치를 배달비 상관없이 시켜 먹었을 때 이게 바로 부찐 부자의 삶입니다. 저는 아직도 배달비 무료에 옵션 없이 시켜 먹어요. 뭘 먹어도. 찐 부자의 삶.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복잡하고 짜증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읽어보다 보면 문제가 풀리거든요. A, B 두 도시에는 현재 A시의 인구는 B시의 인구의 1.5배다. 그러니까 내가 A, B가 있으면은 되게 뭐 어려울 거 없이 A의 인구의 1.5배가 B에 있다고 했으니까 얘의 인구가 A면은 얘의 인구가 1.5A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A시는 연 5%. A시의 인구는 B시의 인구 1.5배니까 요걸 쓰면 돼요. 얘가 B면은 얘가 1.5B겠지. 그 여기는 증가율이 5%, 여기 증가율이 7%. 자, B시의 인구와 A시의 인구가 나눠지는 연도는 어떻게 치냐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인구라는 거는 어떻게 컷이냐? 우리가 물론 여기서는 죽은 사람이 없는 이상적인 세계에서 그래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10명 있었는데 한 명 10% 풀면 한 명 돼서 11명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 또 10%를 풀면은 10명에 대해서 10%가 아니라 11명에 대해서 10%라는 거죠. 물론 사람은 약간 쪼갤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인구는 복리로 계산한다. 수학 문제에서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내가 사실 A시의 인구라는 거는 기본 A에다가 항상 복리로 5%씩 늘어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얘를 B에 대한 식으로 그러면 1.5B에다가 내가 1.05의 n제곱 형태다라고 여러분이 써 수가 있고. 그럼 지금 문제 A시 인구 B시 인구 두 배인데 왜 1.5배? 네? A시의 인구가 B시의 인구 1.5배니까 두 배라 써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제 책에는 두 배. 아 혹시 책이 그러니까 이게 대수 기본 그거는 수학.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정석이 거의 문제가 똑같거든요. 이 숫자도 안 바꾸면 산 사람들이 안 사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 차이 있어요. 1.5 그리고 우리가 B시의 인구라는 녀석은요. B를 통해서 B의 1.07 n제곱이 되겠죠. 복리니까 이거는 알죠? 굳이 복리 안 써도 알면.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내가 B시의 인구가 A시의 인구보다 많아진다고 했으니까 B의 1.07의 n제곱이 뭐보다 커질 때 1.5의 B의 1.05의 n제곱보다 커진다는 거예요. 복리가 뭐예요? 복리가 뭐냐면요. 간단히 혹시라도 헷갈리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복리라는 거.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자율이 그냥 10%야. 그러면은 원래 내가 100만 원 있는 데다가 이자를 받으면은 100만 원에 10%를 곱해서 110만 원을 받죠. 근데 그럼 계속 이자를 내가 100만 원에 대해서 주면은 얘는 110만 원, 120만 원, 14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쌓이죠. 이게 단리법이라는 거고 내가 100만 원 넣어서 110만 원이 됐으면 내 원금은 11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럼 110만 원에 또 10%를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어떻게 돼? 쌓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돼? 점점 원금에 쌓이는 형태가 복리. 근데 인구라는 거는 계속 쌓이죠. 내가 뭐 그래서 얘기했잖아. 여기서 죽지 않는다고. 죽으면은
대충 맞춰지겠죠. 축지 않아 이상. 근데 증가이라고 했으니까 중국어에 포함되어 있는 뭐 그거 있죠. 그렇게 치면은 내가 여기서 얘를 A에다가 이제 R이라고 하면 첫 항이 A에다가 1 플러스 R이 되고요. 얘가 다시 원금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A의 1 플러스 R에다가 R을 곱한 게 돼. 그럼 다시 한번 묶어보면 어떻게 돼? A의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I 되면서 제곱이 되면서 요 1 플러스 R이 계속 제곱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 1 더하기 0.7에 n제곱 1 더하기 0.5 n제곱 이렇게 되면서 내가 양쪽에다 이제 뭐야? b 약분하고요. 로그 취해주면은 n 로그 1.07이 크다. 로그 1.5 플러스 n 로그 1.05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이항을 생각해 보면요. n을 묶고 얘가 로그 1.07 마이너스 로그 1.05 그 애는 로그 1.5가 있는데요. 얘는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보면은 1.05는 0.02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1.07은 0.029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쓸 수 있는데 얘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그리고 2분의 3이니까 얘는 로그 3 빼기 로그 2를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여기 n 있고요. 그럼 요거 미리 다 계산해보면 n이라는 게 이쪽은요 0.082n이 나오고요. 이쪽은 0.1761이 나와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n을 계산해보면 n이라는 녀석은 21.4땡땡보다 물론 여러분이 어떻게 돼? 년은 원로 쪼갤 수 있고 원은 일로 쪼갤 수 있는데 여기서는 몇 년 후부터 했으니까 21년 좀 중반부터니까 22년 후부터는 확실하게 넣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 문제 하나 두 개 정도 우리가 더 풀어보고 오늘 테스트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다들 약간 피곤하고 졸리고 하니까 깔끔하게 11시 50분에 끝내고 근데 쉬는 시간 나 이렇게 원래 많이 안 주는데 근데 시험 보기 전에 약간 여러분 리프레시하라고 딱 12시 전까지 와서 시험 딱 보고 30분 뒤에 가도록 하죠. 아마 여유가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도에 여유가 생기니까 쉬는 것도 여유가 있다. 다음 주에 어디까지 나와요? 상학함수 정의 다음이 상학함수 기본 성질인데 그 기본 성질 아니면은 상함수 그래프 사인 함수 그래프 정도? 여기까지 끝나요? 끝났으면 하는데 내가 볼 때 기본 성질 하다가 끝날 것 같긴 한데 근데 다음 주에 중간이면 내가 종강 스케줄을 상함수 그래프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까지 잡긴 했어요.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기본 성질에서 웬만하면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프까지 끄게 되면은 좋지 않아. 그리고 강의 계획표 이따가 한 번 더 나눠줄 건데 보면은 거기에 마지막에 뭐 중간 평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긴 한데 굳이 총괄 시험은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게 되들 제가 그 얘기했죠. 여태까지 낸 거 1일 테스트에서 거의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걸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수요일이나 금요일 다시 한 번 더 이 최종 테스트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고요.
자, 얘는 대소 비교를 하는 건데 여러분 대소 비교 아까 제가 어떤 그래프 문제 보여줬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 개형을 하면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얘는 A라는 녀석이 X의 X제곱이고 그리고 B라는 녀석은 X의 2X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X가 0에서 1 사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요 어떻게 풀어주는 거냐면은 내가 x의 x제곱하고 x의 이 x가 있는데 여기서 빼서 양수면은 얘가 큰 거고 빼서 음수면은 얘가 큰 거야. 그러니까 빼주기를 써야 돼요. 근데 이렇게 빼가지고는 모르니까 빼기 전에 내가 이 녀석을 어떻게 돼? 이렇게 가정하는 거야. 그럼 내가 x의 x제곱이 x의 2x보다 크다 이렇게 둘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1 사이니까 이렇게 x제곱이라는 녀석이 2x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이렇게 이항해 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 작다가 나오면서 x가 전혀 상관없잖아. 저는 x가 2x 이제 얘를 보면요 얘가 맞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x가 0에서 1 사이에 a가 b보다 크려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이렇게 0이랑 2라는 녀석을 했고 이 녀석이 어떻게 돼? 0이랑 1 사이에서 작으면 이제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립하네 하면서 성립 고로 A가 B보다 크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수학적으로 쓸 수 있는데 사실 이 방법은 수학적으로 좀 많이 알고 이래야지 않을까. 여러분이 처음에 직관에서 할 때 어떻게 싸우면 좋냐면은 0에서 1 사이가 라고 하면은 생각할 거 없이 그냥 x에다 2분의 1 대입해 보면 돼요. 그럼 섣부른 일반화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여기서 성립 안 하면 되면 성립 안 하는 거고 특수한 경우에 여기서 안 될 수도 있지만 보면은 얘가 2분의 1의 제곱이고 얘는 2분의 1의 1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4분의 1은 1보다 작으니까 2의 4분의 1 제곱은 2의 2분의 1의 4분의 1 제곱은 2분의 1의 1제곱보다 크다라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수비교라는 건 여러분이 사실 그냥 쫙 봐서 이거 같은 경우에 그래프도 그리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약간 값을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시험을 나중에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약속대로 굳이 제가 추가적으로 더 나가지는 않고 과제는 요 전까지 해서 유제는 6-7번 그러니까 연습 문제 5단원 5단원 남은 거 그리고 6단원 유제 7번까지. 자, 그리고 6단원 연습 문제는 아직 제가 말한 대로 진도가 그렇게 빡빡하지 않으니까 내지 않고 이거만 딱 내줄게요. 오늘은 또요. 정리하고 이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시험 볼게요. 네. 네네, 잠깐만요. 이거 끄고